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여름에 아주 특별한 날, 바로 복날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복날이 되면 왜 닭들이 떨고 있는지 궁금하죠? 복날은 그냥 더운 날이 아니에요. 한국인들의 지혜와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날이랍니다. 지금부터 복날이 어떤 날인지, 왜 맛있는 삼계탕을 먹는지, 또 재미있는 속담은 뭐가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복날, 대체 무슨 날이에요? 복날은 1년 중에 가장 더운 날들이 찾아오는 때를 말해요. 보통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3번의 복날이 있는데 이 기간을 합쳐서 삼복더위라고 부른답니다. 여름에 와 진짜 덥다 하는 날들이 바로 삼복더위 기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초복, 중복, 말복은 언제일까요? 달력을 보면 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초복은 낮이 가장 긴 날, 하지 다음에 오는 3번째 경, 날이고 중복은 4번째 경, 날이에요. 그리고 말복은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라는 날이 지난 후 1번째 경, 날이랍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초복이 7월 20일, 일요일, 중복이 7월 30일 수요일, 말복이 8월 9일 토요일이에요. 초복은 여름의 작은 더위라고 불리는 소서와 큰 더위인 대서 사이에 있어서 이때부터 진짜 더위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중복은 낮이 가장 긴 하지 다음에 오는 날 중에서도 4번째 경날이라서 엄청 더워요. 말복은 가을이 시작된 후에 오기 때문에 복날 중 마지막 더위를 뜻해요. 초복과 중복 사이는 10일인데 중복이랑 말복 사이가 20일이 될 때도 있어요. 기준이 되는 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참, 복날은 위에서 말한 소서, 대서, 입추 등이 있는 24절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적 기념일, 잡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날의 복자는 어떤 뜻일까요? 복날의 복자는 엎드릴 복이라고 써요. 이 글자는 엎드린다는 뜻도 있고 복종한다는 뜻도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복날에 여름 더위가 너무 강해서 가을에 시원한 기운이 내려오다가도 뜨거운 여름 기운 때문에 엎드리고 숨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복날 더위가 엄청나다는 걸 나타내는 말이죠. 옛날에는 복날의 더위를 이기기 위한 재미있는 풍습들이 많았어요. 조선시대 왕은 더운 복날에 신하들에게 시원한 얼음을 나눠주기도 했고요. 보통 사람들은 계곡물에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하면서 잠시나마 더위를 식혔답니다. 그리고 복날은 한 해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를 미리 짐작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복날에 날씨가 무더워야 벼가 빨리 잘 자란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조상들은 복날이 되면 떡이나 전 같은 음식을 준비해서 논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삼복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삼복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중국 진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어요. 조선시대 후기에 홍성모라는 분이 쓴 동국세식이라는 책에 보면 중국의 옛 역사책인 사기에 복날의 개를 잡아먹는 풍습이 소개되었다고 쓰여 있대요. 그 이야기에 따르면 진나라 덕공이라는 임금님이 여름철 해충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막으려고 성문 밖에 개고기를 걸어놓고 제사를 지낸 다음 신하들에게 그 고기를 나눠준 적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중국의 삼복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더위를 이기는 음식 문화가 있었답니다. 중국에서는 초복에는 만두, 중복에는 국수, 말복에는 지단전병을 먹었다고 해요. 복날에 왜 삼계탕을 먹나요? 조선시대 궁궐에서는 임금님이 복날에 높은 신하들에게 빙표라는 종이를 줘서 얼음 창고에 가서 시원한 얼음을 맛보게 했다고 합니다. 이때 얼음을 보관하던 창고를 장빙고라고 불렀는데 겨울에 한강의 얼음을 미리 채취해서 저장해 두는 곳이었죠. 이 장빙고는 얼음이 잘 녹지 않도록 천장을 둥글게 만들고 환기 구멍도 있었대요. 바닥은 물이 잘 빠지게 기울여서 얼음이 녹아도 고이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겨울 얼음이 여름까지 녹지 않고 계속 얼어있을 수 있었답니다. 정말 지혜롭죠? 옛날 복날의 일반 백성들은 오늘날처럼 닭백숙 같은 보양식은 물론 시원한 수박이나 참외를 먹으면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혔다고 해요. 복날에 삼계탕을 먹는 이유는 닭고기와 인삼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라 더위에 지친 몸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서 기운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삼계탕이나 백숙 같은 복날 음식을 먹으면 여름 동안 더위를 먹지 않고 병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이것은 땀으로 빠져나간 몸속 수분과 단백질을 보양식을 통해 다시 채우려 했던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랍니다. 삼계탕이 지금처럼 국민 음식이 된 건 1960년대에서 1970년대쯤 식당에서 점심 메뉴로 많이 팔리면서부터라고 해요. 삼계탕 말고도 몸속 열을 식혀주는 팥죽을 먹기도 했어요. 동양 철학에서 여름은 불의 기운과 같다고 하는데, 이 뜨거운 기운이 몸을 지치게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으로 다스린다는 이열치열이라는 생각이 복날 음식 문화의 바탕이 되었답니다. 역사와 조상들의 지혜로운 생각이 담겨 있는 한국의 아주 특별한 문화랍니다. 모든 국민이 삼계탕을 몇 그릇이나 먹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복날에는 평소보다 삼계탕을 훨씬 더 많이 먹는다는 건 확실해요. 삼성카드에서 2023년에 복날 삼계탕 소비량을 조사해보니 평소보다 3.1배나 더 많이 팔렸다고 하네요. 특히 초복에는 4.5배나 더 많이 팔렸대요. 이렇게 복날은 단순히 더운 날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름철 건강을 챙기는 중요한 의미로 이어지고 있는 소중한 전통 보양식 문화예요. 맛있는 삼계탕, 어떻게 만들까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인 삼계탕은 이름만 봐도 어떤 음식인지 알 수 있어요. 삼은 약으로도 쓰이는 인삼을 뜻하고 개는 닭을, 탕은 국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삼과 닭을 넣은 국이라는 뜻이죠. 삼계탕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는 닭, 인삼, 대추, 마늘, 대파, 양파, 생강, 소금, 후추 등이 있어요. 그럼 삼계탕을 만드는 순서를 알아볼까요? 먼저 닭의 뱃속에 있는 내장과 지방을 깨끗하게 없애고 잘 씻어주세요. 그리고 닭의 뱃속에 미리 불려놓은 찹쌀, 대추, 마늘 등을 가득 채워 넣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대파, 양파, 마늘, 생강 등을 넣어서 맛있는 육수를 만들어요. 육수가 끓으면 닭을 넣고 약 1시간 정도 푹 삶아줍니다. 닭을 삶는 중간중간에 국물 위에 떠오르는 기름은 숟가락으로 걷어내주면 더 깔끔하고 맛있어져요. 닭이 다 익으면 건져내서 살을 발라 먹거나 뼈를 잘 발라낸 후 찹쌀과 함께 죽처럼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답니다. 삼계탕을 끓일 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어요. 닭의 내장과 지방을 꼼꼼하게 제거해야 잡내가 나지 않아요. 또 육수를 끓일 때 적당한 양의 재료를 넣어야 깊은 맛이 난답니다. 삼계탕은 몸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고 지친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요.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주고 피가 잘 통하게 하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평소에도 좋지만 특히 복날에 많이 먹으면서 여름철에 부족해지기 쉬운 체력을 보충하는데 아주 인기가 많은 보양식입니다. 복날과 관련된 재미있는 속담들. 복날에는 더위와 관련된 재미있는 속담들이 많아요. 더위를 얼마나 지혜롭게 이겨냈는지 알 수 있어요.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 이 속담은 삼복더위가 너무 심해서 입술에 붙은 가벼운 밥알마저도 무겁게 느껴질 만큼 아주 작은 일도 힘들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몸이 축 처지고 기운 없다는 표현이에요. 삼복더위에 고깃국 먹은 사람 같다. 이 속담은 더운 날 뜨거운 고깃국까지 먹어서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처럼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중복물이 안 내리면 말복물이 진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닥칠 일은 반드시 닥친다는 의미예요.
중복에 비가 오지 않으면 말복에 반드시 비가 올 것이라는 옛날 농사꾼들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초복날 소나기는 한 고방의 구슬보다 낫다. 이 속담은 초복쯤 적당히 내리는 소나기가 농사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고방은 창고를 뜻하는데 창고에 가득 찬 구슬보다도 초복 소나기가 농사 짓는데 더 소중하다는 의미랍니다. 삼복더위에 염소뿔도 물러진다. 삼복기간의 더위가 얼마나 강한지 비유해서 말하는 속담이에요. 염소의 단단한 뿔마저 녹을 정도라는 아주 과장된 표현으로 엄청난 무더위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날에 개도 안 나간다. 이 속담은 복날의 더위가 너무 심해서 개조차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무더위가 극심하다는 것을 재미있고 재치있게 표현한 속담입니다. 복날 속담들은 대부분 과장하는 표현이나 동물들을 비유해서 더위가 얼마나 심한지 강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에 복날처럼 더운 시기에는 몸 건강을 챙겨서 계속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보양식을 먹고 쉬는 문화가 속담 속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복날은 단순히 더운 날이 아니라 조상들이 지혜롭게 더위를 이겨내려 했던 문화적인 배경이 속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토픽. 여름 보양식으로 많이 먹는 삼계탕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시오. 닭, 소, 국, 인삼. 모두 아시죠? 삼계탕과 관련이 없는 것은 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